안녕하세요. 오파츠 게임 따라 만들기 5주차 수업을 맡은 13기 남호성입니다. 회화 때 1분 내용을 하지 못하여 녹화 영상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랜덤 맵 만들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완성했을 때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유니티 2D 기능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니티 2D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2D로 해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참고한 영상을 알려드립니다. 제 발표는 이 영상들에 나온 내용을 변형 요약해서 만들었음을 알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보여드렸던 랜덤 맵을 만들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 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 복도, 벽. 이 세 가지만 만들면 간단한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떤 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타일 맵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타일을 배치하면서 맵을 만들기 때문에 임의의 맵을 만들기 아주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타일들을 배치해서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32픽셀의 스프라이트 2개를 가져왔습니다. 픽셀 퍼 유닛을 32로 맞춰야 스프라이트를 타일 크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프라이트에 대해 파일럿을 만들면 이것들을 에셋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타일 맵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PPT로 돌아오겠습니다. 방 여러 개를 랜덤하게 만들 때 방들이 겹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들을 만들 공간을 미리 나눌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세로 또는 가로로 랜덤하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진 공간들 안에 방을 만들면 방들이 겹치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공간을 나누어야 할까요? 공간의 최소 너비와 최소 높이를 지정해 놓고 공간의 너비와 높이가 최소치의 2배보다 작다면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어진 공간 각각의 방을 만듭니다. 이때 방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방의 최소 크기, 최소 너비, 최소 높이를 지정합니다. 다른 공간의 방을 만들기 때문에 방들이 겹치지는 않지만 여전히 방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방들이 붙지 않도록 방과 방 사이에 최소 거리를 지정합니다. 나중에 복도를 만들 때 공간의 중심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방의 중심이 공간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공간의 중심에 방을 만듭니다. 복도는 각 방의 중심을 이어줍니다. 방 한 개의 중심을 선택해서 그것과 가장 가까운 순으로 이어줍니다. 예를 들어 1번 중심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1번과 가장 가까운 중심을 찾아줍니다. 1번과 가장 가까운 4번에서 역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이어주면 모든 방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방과 복도를 모두 만들었으면 벽은 그것들을 둘러싸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바닥에 해당하는 각 좌표마다 3 곱하기 3 블록을 만들고
바닥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벽으로 만들면 됩니다. 구석에 있는 좌표의 경우 인접한 좌표 8개 중에 바닥에 포함이 안 되는 좌표가 5개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좌표의 경우 인접한 좌표 8개 중에 바닥에 포함이 안 되는 안쪽에 있는 좌표의 경우 인접한 좌표가 모두 바닥에 포함됩니다. 모서리에 있는 좌표의 경우 인접한 좌표 3개가 바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바닥 좌표에 인접한 좌표들을 조사하면서 바닥에 포함되지 않는 좌표들의 벽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설명했고 구체적인 구현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랜덤 맵을 만들기 위해 만들 스크립트 4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왼쪽부터 Spread Tile Map, Rectangle Space, Divide Space, Make Random Map 이렇게 4개의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아래 노란색은 메서드, 초록색은 멤버 변수로 대표적인 것만 적어봤습니다. 스크립트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프레드 타일 맵을 보겠습니다. 멤버 변수로는 플로어, 월, 플로어 타일, 월 타일이 있고 메서드로는 스프레드 플로어 타일 맵, 스프레드 월 타일 맵, 스프레드 타일, 클리어 올 타일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바닥 타일 또는 벽 타일을 타일맵에 까는 역할을 합니다. 멤버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타일맵 변수 2개는 아까 만든 타일맵 오브젝트입니다. 아래 타일 베이스는 사용할 타일 에셋입니다. 타일 베이스를 타일맵에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Serialized Field는 프라이빗 변수를 인스펙터 창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타일맵 변수를 이용하기 위해선 오른쪽에 Using Unity Engine TileMaps를 써주셔야 합니다. 메서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pread Floor TileMap과 Spread Wall TileMap은 각각 바닥, 벽 타일을 파라미터로 받은 좌표에 까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해시셋은 컨테이너인데 리스트와 비교해 보자면 해시셋은 엘리멘트가 중복될 수 없고 또한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과 관련된 여러가지 유용한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함수 모두 타일을 까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일을 까는 함수인 spread 타일을 만들어 참조했습니다. 스프레드 타일 맵은 파라미터로 받은 포지션에 있는 좌표들의 타일을 까는 함수입니다. 타일맵 함수 중 setTile을 이용해서 타일을 깔았습니다. setTile은 벡터3를 받기 때문에 벡터3로 타일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스프레드 타일 맵의 마지막 메서드인 Clear All Tiles는 타일 맵에 이미 깔려있던 타일들을 모두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Rectangle Space를 보겠습니다. 멤버 변수로는 Left Down, Width, 그리고 Height가 있고 컨스트럭터가 하나 있고 메서드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Rectangle Space는 직사각형 공간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Left Down은 직사각형 왼쪽 아래의 좌표이고 Width는 너비, Height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직사각형 공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센터는 공간의 중심 좌표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길이가 짝수일 때는 정확한 중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divide space를 보겠습니다. 멤버 변수로는 total width, total height, mean width, mean height, total space, 그리고 space list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로는 divide room, divide horizontal, divide vertical이 있습니다. divide space는 전체 공간, total space를 나누고 리스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total width와 total height는 전체 공간의 너비와 높이입니다. mean width와 mean height는 공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 너비와 높이입니다. 이는 공간을 너무 많이 나누지 않게 하는 제한 장치입니다. total space는 전체 공간인데 0,0과 total width, total height를 가지는 rectangle space입니다. 마지막으로 space list는 나누어진 공간들을 저장하는 리스트입니다. divide room은 파라미터로 받은 rectangle space를 더 이상 나누지 못할 때까지 나눠서 나눈 공간들을 space list에 저장하는 함수입니다. 공간의 너비 또는 높이가 최소치의 2배 이상이면 공간을 나눕니다. 이때 4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높이와 너비가 모두 2배 이상이면 가로 또는 세로로 랜덤하게 자르고, 너비만 2배 이상이면 세로로, 높이만 2배 이상이면 가로로 자릅니다. 둘 다 2배 미만이면 자르는 것을 멈추고 해당 공간을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코드에 그대로 있습니다. 4가지 경우가 있고, 모두 2배 이상이면 50%의 확률로 가로 또는 세로로 자르고, 하나만 2배 이상이면 해당 방향으로 자르고, 더 이상 자를 수 없으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divide horizontal과 divide vertical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divide horizontal은 공간을 가로로 자르는 함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공간을 새로운 공간 2개로 나눕니다. 새로운 두 공간 모두 기존 공간과 너비는 같습니다. 새로운 공간 1의 왼쪽 아래 좌표가 기존과 같지만, 새로운 공간 2는 새로운 공간 1의 높이만큼 더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공간 2의 높이는 기존 공간 높이에서 새로운 공간 높이 1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간들의 높이는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먼저 각각의 새로운 공간의 최소 높이를 확보해주고 남는 잉여 길이를 랜덤하게 추가해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코드에 그대로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 1의 높이를 정해줄 때 최소 높이에 잉여 길이를 랜덤으로 추가해줍니다. 잉여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새로운 두 공간의 최소 길이만큼 빼줘야 합니다. 플러스 1은 랜덤 함수가 끝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공간 2의 높이는 전체에서 새로운 공간 1의 높이만큼 빼주고, 왼쪽 아래 좌표는 새로운 공간의 1만큼의 높이만큼 더해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렉탱글 스페이스 2개를 만들고 배열에 담아 리턴합니다.
divide vertical은 공간을 세로로 자르는 함수입니다. 앞서 알려드렸던 divide horizontal과 같은 원리로 자르는데 높이에서 너비로 바뀌기만 합니다. 네 번째 make random map을 보겠습니다. 멤버 변수로는 distance, min room width, min room height, divide space, spread tile map, player, entrance, floor, wall이 있습니다. 이때 플레이어와 인트레스는 맵을 만드는 것과 직접 관련된 변수들은 아니지만 맵을 완성하고 시연할 때 필요한 변수들입니다. 여기구나. 메서드로는 start random map, make random rooms, make random rectangle room, make corridor, choose shortest next corridor, make one corridor, make wall, make 3x3 square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랜덤 맵을 만들기 위한 실행함수가 start random map이기 때문에 start 안에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만드는 함수가 make random rooms이고 안에 make random rectangle room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만드는 함수는 make corridors이고 안에 choose shortest next corridor, make one corridor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벽을 만드는 함수는 make wall이고 안에 make 3x3 square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make random map은 나누어진 공간들을 가지고 방을 만들고 방들을 잇는 복도를 만들고 방과 복도를 둘러싼 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distance, min room width, min room height는 방을 만들 때 쓰이는 변수들입니다. divide space는 나누어진 공간들의 리스트인 스페이스 리스트를 가져오기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spread tile map은 방 복도에 바닥 타일을 깔고 벽에 벽 타일을 깔기 위해 있습니다. 플로어에 바닥 타일을 깔 방 복도 좌표들을 저장하고 월에 벽 타일을 깔 좌표들을 저장합니다. 랜덤 맵을 제작하는 실행과 관련된 함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start random map 함수에서 처음엔 spread tile에 clear all tiles 함수를 통해 깔려있는 모든 타일을 제거한 후 여러 변수들의 인스턴스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divide space의 divide room 함수를 통해 스페이스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면 모든 준비가 끝나고 make random rooms, make corridors, make wall을 콜해 줍니다. 순서대로 방, 복도, 벽의 좌표를 정해서 플로어와 월에 넣어주고 spread tile map에 spread floor tile, spread tile map에 spread wall tile map을 통해서 타일을 깔아줍니다. make random rooms는 반복문을 통해 스페이스 리스트에 있는 모든 스페이스들의 make random rectangle room을 콜하고 리턴되는 방의 좌표들을 union width를 통해 플로어에 추가합니다. 여기서 union width는 해시셋의 함수인데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make a random rectangle room에서 방의 너비와 높이가 최소 길이보다 길고 그리고 양쪽에서 distance를 뺀 길이보단 길게 합니다. 방의 너비와 높이가
최소 길이보다 길고 distance를 뺀 길이보다 짧게 합니다. 그리고 공간의 중심이 방의 중심이 되게 하여 방의 좌표를 리턴해주고 방의 좌표를 더해주고 리턴합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을 유니티 프로젝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방까지만 했기 때문에 복도, 벽, 플레이어 입구는 모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는 빈 오브젝트를 3개 만듭니다. 스프레드 타일 맵, 디바이드 스페이스, 메이크 랜덤 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 스크립트를 각각에 넣습니다. 그리고 변수들을 할당해 줍니다. 플로어 타일과 월 타일에는 플로어 에셋과 월 에셋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토탈 위스는 전체 공간의 너비이기 때문에 임의로 100으로 만들고 토탈 하이트도 100으로 하겠습니다. 민 위스는 공간의 최소 길이, 최소 너비와 그리고 최소 높이이기 때문에 대략 15 정도로 잡겠습니다. 메이크 랜덤 룸에서 디스턴스는 방과 방 사이의 거리, 최소 거리이므로 1 정도로 넣고요. 민 룸 위스와 민 룸 하이트는 10 정도로 넣겠습니다. 디바이드 스페이스 앤 디바이드 스페이스를 나머지도 전부 넣어줍니다. 아직 플레이어와 엔트랜스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넣어주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실행해 주시면 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복도를 보겠습니다. make corridors는 복도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복도는 방들의 중심을 이으면서 만들기 때문에 중심의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중심을 정하고 그 중심을 리스트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해당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을 찾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심을 리스트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사라졌습니다. 4번에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음 가까운 곳은 6번이므로 6번을 잊고 6번을 리스트에서 제외합니다. 이 과정을 리스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면 모든 방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중심을 정하고 그 중심을 리스트에서 제외시킵니다.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을 찾고 복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심을 리스트에서 제거합니다. choose shortest next corridor은 가장 가까운 중심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리스트에 있는 중심들을 반복문으로 돌면서 가장 가까운 중심을 찾아줍니다. 이때 vector2의 distance 함수를 이용합니다.
make one corridor는 복도하다의 좌표들을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현재 중심의 x좌표가 다음 중심의 x좌표와 같을 때까지 이동하면서 그 사이의 좌치를 저장하고, 현재 중심의 y좌표가 다음 중심의 y좌표와 같을 때까지 이동하면서 그 사이의 좌치를 저장합니다. x좌표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면서 저장하고, y좌표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면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심과 중심을 잇는 복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방과 복도를 만들었고, 유니티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 맵에 make corridors를 써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방과 복도까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들이 이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을 만드는 함수 make wall을 보겠습니다. 바닥 타일의 모든 타일에 대해 3곱하기3 블럭을 만들어서 인접한 타일 중 바닥이 아닌 타일을 조사합니다. 바닥이 아닌지는 except with 해시셋의 except with 함수를 이용합니다. 차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이 아닌 부분을 union with 함수를 이용해 벽에 포함시킵니다. 지금까지 방, 복도, 벽을 만들었고, 유니티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start random 맵에서 make wall을 써줍니다. 그리고 spread tile 맵에 spread wall tile 맵을 써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방과 복도, 벽이 모두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랜덤 맵에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이어와 닿으면 새로운 맵을 만들어주는 입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랜덤 맵을 만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플레이어 move라는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이 스크립트를 통해 플레이어가 WASD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메인 카메라 move는 게임 화면이 플레이어를 따라가도록 해줍니다. entrance는 플레이어와 부딪혔을 때 새로운 맵을 만들어줍니다. 플레이어와 entrance를 만들어주고 스크립트를 넣어줍시다. 플레이어는 circle로 만들어주고 entrance는 square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넣겠습니다. 플레이어 move와 entrance에는 entrance, 그리고 메인 카메라에도 메인 카메라 move를 넣어줍니다. 이제 메인 카메라 move의 플레이어에는 플레이어를 넣어주고요. 플레이어 entrance에는 make random 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플레이어에게는 rigid body 2D와 circle collider 2D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력은 0으로 바꿔줍시다.
엔트런스에도 콜라이더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박스 콜라이더를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이때 is 트리거를 체크해 둡니다. 플레이어가 입구에 들어가면 플레이어가 벽을 통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제 월 타일 맵에 타일 맵 콜라이더 2D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make 랜덤 맵에도 플레이어와 엔트랜스를 추가해 줍니다. 아까 스크립트에서 플레이어가 놓일 곳, 엔트랜스가 놓일 곳을 써줍니다. 플레이어는 스페이스 리스트 첫 번째 스페이스 리스트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고, 엔트랜스는 스페이스 리스트 마지막 중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소팅 레이어를 더 높은 레이어로 바꿔서 맵에 플레이어와 엔트랜스가 묻히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생성됐고 WASD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엔트랜스도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여기 있고 입구가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플레이어가 여기 있고 입구가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너무 크네요. 플레이어 크기를 0.8로 줄이겠습니다.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맵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